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관련 활동들을 지적하면서 북한 내 알려지지 않은 핵 관련 시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공개한 2020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8월 중순까지 영변 핵연구시설 내 5메가와트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의 가동으로 보이는 징후를 관찰한 사실과 영변 핵연료봉 공장에서 원심분리 농축시설 사용 징후 등을 담았는데 국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자체 보고서에서 다시 강조한 겁니다. North Korea is an illegal nuclear power. We do not recognize it. We do not accept that it is a nuclear weapon state.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미확인된 핵시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분석을 계속 유지한 겁니다. 국무부는 매년 북한 등의 핵과 생화학 무기 현황 등을 담은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15일 이번 보고서의 요약본을 의회에 전달했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여는 등 핵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활동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로 남아있으며 미국은 그 목표를 향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적 협상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달성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결된 상태로 있을 것이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운영 사실도 지적하면서 북한은 생물학 무기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생물학 물질에 대한 개발과 생산은 물론 이를 무기화했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기밀 내용을 다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미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 역량소위원회는 22일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급부상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0월 20일 전까지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에 대한 준비태세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발효 후 1년 안에 북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와 관련해 미국 회계감사원의 제안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고 18개월 안에 관련 계획을 모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청문회에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요구했고 존 루드 당시 국방차관은 북한이 화학전과 생물전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0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과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VOA는 6.25 특집 보도로 먼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한국전쟁 참전 실종 미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미국 육군 의장대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아서 라미레즈 육군 상병의 유해가 성조기로 덮여 고향 애리조나주 참전용사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입대하고 한국전쟁 참전 후 몇 개월 만에 실종됐던 라미레즈 상병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1950년 여름 19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라미레즈 상병은 그해 12월 겨울 수속부대가 장진호 인근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격전을 벌이던 중 실종됐습니다. 라미레즈 상병의 조카 로페즈 씨는 라미레즈 상병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기도했다면서 수십 년을 기다렸던 라미레즈 상병 유해의 신원 확인 소식을 듣게 된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beyond myself because it was something that we had been hoping for. And then I remembered my grandmother and my brother and his other siblings. But they would be so happy to know that he had been identified and he was coming home. 미국 정부는 한국 전쟁 중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의 신원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열린 미군 유해 송환 행사 때는 물론 지난해 5월 전몰 장병 기념일에서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never rest until every soldier is accounted for and resting on American soil.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의 리터커 공보관은 VOA에 라미레즈 상병 유해처럼 수십 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쟁 참전 실종자 미군 유해는 모두 581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북한이 미국에 인도한 55개 상자에서 현재까지 모두 67구의 미군 유해 신원이 공식 확인됐으며 이 상자엔 한국군 유해 77구를 포함해 250구 정도의 유해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커 공보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유해는 5,836구로 추정되며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DPAA는 북한 측에 2020 회계연도 공동 현장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제안한 상황이며 내년 봄 관련 팀이 방북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회담에 계속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라미레즈 상병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실종된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미군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 미군의 귀향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될 가족들의 이야기이자 바로 미국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6.25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군 유해 147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환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 미국 하와이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서 한국전쟁에서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 귀환 행사를 열었으며 행사에 참석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대장은 민주사회의 가치를 수호하고 굳건한 미한동맹을 위해 희생된 영웅들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미수습 전사자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귀환되는 유해는 147구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 가운데 77구는 북한이 지난 2018년 송환한 한국전 참전 군인들의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대부분의 결정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주장은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미국 라디오 방송 휴 휴이트 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근본적인 역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다면서 미국인들을 지키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일을 실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 제목에 대해서도 자신도 그 방에 있었지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볼튼이 주장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며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볼튼 전 보좌관이 책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위 국가안보 당국자가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사적인 자리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확증 없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인용문을 포함한 책을 쓰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면서 이런 일이 관행이 된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불법 대북 사치품 수출에 개입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국적자 리현에게 4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23일 북한 국적자 리현에게 북한으로 사치품을 수출한 14개 혐의 중 4가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채널 뉴스 아시아와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싱가포르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리현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점과 싱가포르의 종합 도매무역업체인 T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 도매업체 SCN 싱가포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사치품 주문을 담당하고 수입품 선적 현황과 대금 지불금을 확인했습니다. 또 불법 대북 사치품 수출에서 리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리현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혐의 대상인 14개의 주문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